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파나시아가 개발한 탄소 포집기를 HMM의 그 기존의 컨테이너 실제 선박에 추가로 탑재를 해서 탄소 포집 능력을 그 실증 테스트한다. 이런 내용이 지난 19일 이후에 국내, 국외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1차로 그 다목적 선박에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실제 컨테이너 선박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그래서 탄소 포집기 추가로 설치하는 그 상세 설계도 했고 이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선박의 설계 변경 없이도 추가로 탄소 포집 기계만 설치를 해도 선박의 운항 안정성에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이제 실제 컨테이너 선박에 실증 테스트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운항하면서 포집된 CO2는 액화해서 배에 보관하고 있다가 육상에서 다른 곳에 이제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또는 드라이 아이스 그 공장에 원료로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식물을 키우려면은 CO2 없으면 그러면 식물은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기사는 지금 HMM은 돈을 지금보다 더 써야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삼성중공업은 돈을 앞으로 더 벌게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 건조되는 선박이나 기존 선박에 탄소 포집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HMM이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HMM은 왜 이렇게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21년 기준 글로벌 톱 10 선사들 연간 CO2 배출량입니다. HMM은 1,300만 톤 배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회사기구 IMO 배출 규제 로드맵을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그 배출량의 대략 절반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 줄이지 못하면은 장사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략 퉁쳐서 HMM은 연간 앞으로 650만 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돈 들이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사들은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제 탑 11을 그려놓은 건데 총 배출량은 1억 5,900만 톤인데 전부 다 대략 저거 한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줄인다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즉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미션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미션입니다. 인간의 미션. 그래서 HMM이건 삼성중공업이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 자기 영역에서 탄소 배출 솔루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솔루션을 이제 이용하는 자는 HMM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HMM이 일단 부담하는 것이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런 솔루션을 먼저 찾아내면은 돈을 더 벌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삼성중공업에게 즉 한국의 조선사들에게는 기회다 이런 겁니다. 현재 그 운항 중인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유조선 요게 이제 일단 요 두 개를 대략 찾아봤는데 이들이 현재 운항하는 겁니다. 지금 건조 중인 거는 빼고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연료 대략 한 80%가 중진류라고 합니다. 중진류. 중진류는 중류와는 다른 것이고요. 경진류하고 중류 사이에 있는데 밀도로 이제 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방 센티미터당,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당, 그러니까 중진류 밀도는 0.95에서 0.95에서 1.05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는 중류가 사용되는데 중진류보다는 밀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톤의 저 선박 연료 사용할 때 CO2는 얼마나 배출되는가? 중진류는 대략 한 3.2톤, 천연가스 즉 메탄이죠. 메탄은 한 2.7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좀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 15%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바꾸면은
CO2 배출은 다 대략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메탄가스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최소 25배 이상 더 지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메탄 누출 발생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LNG 추진에서는 메탄 누출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 이전에 다른 영상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진류는 뭐 값도 싸고 매우 효율적이지만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이런 오염물질도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에는 이런 게 없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누출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치고요. 그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메탄 누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LNG 추진으로 하면은 중진류 추진보다 대략 한 15% CO2 배출 저감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LNG 추진을 하려면은 그 연료 탱크 액화시켜야 되니까, 가스를 액화시켜야 되니까 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어떤 그 중진류 추진을 일단 LNG 추진으로 바꾸면 최소한 15%까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50%를 줄여야 하니까 50% 줄이는 게 미션입니다. 미션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LNG 외에 이제 다른 대체 연료를 가령 머스크 같으면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현대중공업 등에게 대략 한 19척 정도 지금 대량 발주해서 건조 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척이 곧 인도될 것 같다. 이게 탄소 배출 절감 효과 별로 없다. 그래서 머스크가 멍청한 짓 한 것 같다. 뭐 이런 영상을 이전에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암모니아 추진 선박도 논리 구조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LNG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지금 대세가 LNG 추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50% 줄여야 하는데 LNG 추진으로 바꾸면 15% 줄일 수 있다니까. 그러면 35% 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엔진 회사가 엔진 효율 개선을 하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이 제주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가진 제주를 풀 동원하면은 추가로 또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선박을 최적하게 운항을 해서 효율 극대화 시켜버리면은 같은 거리 갈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운항 경로, 운항 조건 등을 이거 완전 빅데이터 분석해서, 빅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모아 나가면 되겠죠. 거기 이제 인공지능까지 총동원해갖고 선박 출력 자동 조절 시스템이죠. 이거 이미 기술 개발 이미 했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그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료비 줄이고요, 탄소 배출 줄인다는 겁니다. 같은 거리, 왜냐하면은 저 컨테이너 선박 이런 거는 쳇바퀴, 다른 쳇바퀴 돌듯이 같은 경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최적하게 가서, 그래서 같은 왕복을 하더라도 연료비 줄이고 탄소 배출 줄이자, 그런 겁니다. 그 운항 조건에 따라서, 엔진 출력 조건에 따라서 그걸 찾아냈다 이런 뜻이고요. 찾아냈다는 겁니다. 또 가령 이제 열전 발전 기술이죠. 이거 이미 상용화되었고요. 이에 대한 영상도 이전에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거 선박에는 엔진이 2개 있죠. 추진 엔진이 있고요. 그 외에 발전용 엔진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열전 발전이라는 것은 추진 엔진의 폐열, 이거 전부 다 이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건데 열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열을 열전 발전으로 회수를 해서 전력으로 변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발전용 엔진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용 엔진을 가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 줄일 수 있고요, 연료비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로 감축되는 CO2 양이 얼마냐, 이거 아직 숫자로 제시된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앞으로 계속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이고요. 이제 요 다음에 적용할 게 바로 저는 탄소 포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적용 순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탄소 포집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탄소 포집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소 포집 연구 개발하는 그런 어떤 곳의 주장을 보면은 뭐 50% 줄인다, 90%까지 줄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은 많은데, 그러나 말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시작할 때 본 그 기사처럼 HMM과 삼성중공업 팀이 실제 HMM의 컨테이너 선박에 추가로 장착을 해서 돌아다녀 봐야죠. 운항을 해 봐야죠.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까지 다 해도 50% 감축 목표 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그 조금 못 낸다고 해서 깃발 내리라, 문 닫아라, 장사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최후의 수단이 바로 탄소 옵셋 마켓에서 탄소 크레딧 구매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가령 한국산림청이 얼마 전 발표한 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습니다. 23년 산림 새로 조성할 목표가 2.2만 헥타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산림 1헥타르는 연간 10톤 per 해이 CO2를 포집합니다. 해이라는 거 제가 만든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이. 해이는 HA는 헥타르고요. Y는 이어입니다. 1헥타르가 연간 10톤 CO2 포집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계보다도 성능도 우수한 거 아닌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숲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청의 목표가 달성되면은 한국은 매년 22만 톤의 CO2 포집 능력을 추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한다. 그래서 가령 HMM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감축해야 할 탄소량이 가령 10만 톤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HMM은 글로벌 탄소 옵셋 마켓에서 10만 톤 상당의 산림 10만 톤 상당, 그러니까 산림 한 1만 헥타르 상당입니다. 산림 1만 헥타르. 요 정도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HMM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이게 탄소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크레딧 시장도 이제는 각국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각 국가마다 자기들이 개발한 탄소 크레딧을 더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야겠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탄소 크레딧을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나라의 산림 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형성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거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전부 HMM한테 돈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모든 선사들에게 추가 비용 발생 불가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요즘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작년 고점에서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최근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23년 저점이 제가 알기로는 906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14일 1033으로 지금 반등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보도 가령 거기 헬레닉 쇼핑 뉴스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중공 상하이 항구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지금 빈둥빈둥 거리며 놀고 있다 이겁니다. 컨테이너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공급 과잉. 출항하는 것보다도 입항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불러 주소 하면서 컨테이너 선박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향 컨테이너 선박 현저히 줄고 있다. 이거 다룬 적이 있죠, 영상. 그것과 지금 그 사실과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HMM 주식을 비롯해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는 별 재미없는 거 아니냐. 다만 지금 주로 오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선사들 주가는 매우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에너지 전환, 이 탄소 배출 규제는 결국 물가 상승 원인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 기사 중요한 기사로 보이는데 저 실정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의 탄소 포집기를 장착한 컨테이너 선박 수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런 실정 테스트에서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거 지금 저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만들 수 있는 곳, 일단 중공업 제외하고 나면은요, 예? 한국에 4개사밖에 없잖아요. 예. 대형 선박. 예. 근데, 한국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 기술 세터도 앞서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 또 선박 최적 운항 기술, 열전 발전 기술, 또 LNG 추진 방식 이런 거 전부 다요. 뭐 필요한 고객이 원하면은 메탄올이건 암모니아건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탄소 배출 저감 솔루션을 삼성중공업은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돈벌이 수단 기회 아닌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중요한 기술 혁신이겠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모든 분야가 기술 혁신 최고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주문받은 배는 아주 성실하게 최고로 또 잘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은 그러면 HMM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선사들이 예? 저 글로벌 선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떼돈 벌어 놓은 거 지금 계좌에 잔뜩 쌓아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돈이 삼성중공업 계좌로 이체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좋은 컨테이너 선박 만들어 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할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입장에는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본격적인 컨테이너 선박 수주는 한 2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